오늘 할 내용은 타이틀이 다이나믹 밸런싱이에요. 다이나믹 밸런싱이 뭐냐면은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감이 잡히겠지만 이게 무슨 이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미 완성된 무슨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론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이론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무모하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가 뭔데 이렇게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지가 뭔데 이렇게 이론을 갖다 만들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큰 이론이나 이런 걸 갖다 들을 때면은 외국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긴 하지만 정작 가서 이렇게 막 세미나하게 읽혀지는 그런 저서가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를 해서 걔네들을 갖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이론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기술경영 클래스가 내가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처음 이야기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이어서 너무 착한 게 딱 이렇게 강의하기도 좋게 가운데 다 모여 있잖아. 이런 클래스 없어. 어디 밖에 나가서 봐봐. 이렇게 딱 모여 있지. 거기다가 이렇게 조별로. 그래도 뭐 저렇게 멀찍멀찍하게 앉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같이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을 여러분들이 해준다. 지난 시간에 우리 노혁인이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줘서 내가 가자마자 막 대학원 수업 끝나고 9시 반에 집에 가가지고 걔네들 말이 맞아. 이게 좀 헷갈려 막 이러면서 바꿨거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다. 맞을 준비하고 나왔어. 맞을 준비하고 나왔으니까 그 코멘트를 갖다 해달라고. 자, 이거는 지난주 수업의 다음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수업은 뭐였냐면은 이 더미넌트 디자인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얘기가 걷잡을 수 없이 막 간다. 한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 경험의 스레드 상에서 텐션이 생긴다. 그 텐션이 점점 복잡해 강력해지는 것도 하나의 큰 이슈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험 말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들이 또 변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플릭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의 스레드 상에서의 텐션 그리고 외적인 상황의 컨플릭트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현재의 밸런싱 포인트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때쯤이 되면은 이게 화살이 퉁 튕겨나듯이 튕겨나와서 새로운 밸런싱 포인트로 간다. 이게 지난주 시간에 우리 얘기했고,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언제 튕기느냐? 그리고 튕겼을 때 그래도 뭐 좀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아무 방향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무슨 좀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러프하게 동쪽으로 튈던지 서쪽으로 뭐 경도 위도 어디로 뜁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그래도 대충 어느 쪽 방향으로 언제쯤 튈 거다 하는 얘기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이걸 갖다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디로 튈까? 어디에서 새로운 어느 시점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새로운 더미넌트한 디자인이 언제쯤 나올까?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 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원에 올 사람들은 대학원에서 지금 수업하는 교재 중에 디자인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우리 댄 누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재를 갖다 하는데 그 교재도 이제 오늘 7주차 제일 마지막 교재가
이제 near future에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at's gonna be the next big dominant design이 뭘까? 이거는 뭐 어떤 분야에 우리가 종사하든지 간에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얘기들을 갖다가 그래서 이 슈페터 책을 정말 처음 읽었어 나도. 그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 처음 읽었어요. 캐피탈리즘 그 책을 갖다가 이제 처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게 의미가 뭔지 몰랐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주장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을 때 그 도미넌트 디자인하거나 또는 밸런싱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항상 딱 정해져 있고 한 번 되면 그래도 한 10년은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도미넌트한 디자인이 완성되는 바로 그 시점서부터 이제 그게 깨트려지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 작업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만들어내가는 게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의 과정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했고 사실 이 사람은 좀 더 거시적으로 봤어요. 좀 더 거시적으로 봤어요. 이 사람이 경제학자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항상 밸런스가 있을 때 그 밸런스를 흔들고 텐션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하는 이런 그 행동이 없으면은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에 이 사회가 너무 말하자면은 피폐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아주 거시적으로 봐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그런 물질적인 거에 중점,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으로 능동적인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갖다가 강조를 했어요. 내가 이번 방학에 또 읽은 이 고전 중에 하나, 이 토마스 쿤, 이것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하는데 이것도 나 원전으로 처음 읽어봤어요 이번에. 50세 넘어가지고 원전으로 처음 읽어봤는데 이 토마스 쿤에서도 정말로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정말로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뭔가의 변화에는 도저히 상종할래야 상종할 수가 없는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의 패러다임하고 새로운 이 사람이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갖다 꺼냈는데 그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바라봤었을 때 새로운 패러다임은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 둘 간의 컨플릭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걔네들 옛날 패러다임이 지금 패러다임보다 더 좋습니다, 나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그런 계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화, 진보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컨플릭트하고 텐션을 베이스로 해서 비록 그걸 경험하게 될 때는 나쁘고 힘들지만 얘네들이 갖다 실제로 경험했었을 때 거기에서부터 이런 이노베이션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 경영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자 스탠포드에 있는 그 경영학자 중에 제임스 마치라고 있어요. 제임스 마치가 아주 가장 최근에 쓴 책이 The Ambiguities of Experience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짧아. 그래서 이거는 원문을 다 읽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쪽 조직행동론 쪽에 아주 엄청난 대가고요. 우리 학교에도 이분 제자가 이번에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10년도에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딱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이 뭘 익스피리언스 했느냐 하는 데서 나오는데 그 익스피리언스를 하다 보면은 뭔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악의가. 그런 악의가 안 맞고 그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었을 때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make sense 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그리고 그 make sense 하려고 노력하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발전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 갖다가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이론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Cognitive Dissonance, 인지적 부조화. 이건 꽤 오래됐어요. 한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이때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뭔가 인지적인 부조화를 느끼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과 자기가 경험했던 게 뭔가 아기가 안 맞으면은 그걸 굉장히 능동적으로 아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대표적인 얘기가 그거예요. 이 운전하면서 DMB 보면은 위험하다. 근데 나는 DMB를 보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또는 담배 피우면은 생명에 지장이 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난 담배를 피운다. 내가 벌써 딱 폼이 나오잖아. 나는 끊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담배 얘기하면 이렇게 딱 손이 잡히는 거 보면 그래도 나는 핀다. 왜 필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 그 갈등을 갖다 해소하는 방법으로 한 3가지 정도를 갖다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담배 끊거나 무지하게 용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나는 이걸 갖다 피는 이유가 그 끊으려고 함으로써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피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들이 결국에는 모여져서 옛날에 있었던 현재의 밸런싱 포인트에서 새로운 밸런싱 포인트로 움직여가는 동인이 된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우리 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나왔던 구체적인 얘기는 트리츠예요. 트리츠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혹시 들어본 사람? 트리츠, TRIZ. 삼성전자에 가면은 많이 배우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가면 많이 배우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막 얘기했던 게 그거야. 삼성전자에서 보르도 TV를 만들 때 썼던 방법이 트리츠 방법인데, 트리츠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트리츠라고 하는 걸 갖다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트리츠라고 하는 그 방법론의 아주 근간에 있는 거는 뭐냐면 컨플릭트예요. 그래서 그 컨플릭트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 컨플릭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 컨플릭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어디에서 컨플릭트가 있느냐, 무슨 컨플릭트냐 하는 걸 갖다가 유형별로 나눕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의 유형을 갖다 놔요. 저게 우리가 겪게 되는 컨플릭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컨플릭트가 생긴다라고 했던 그런 컨플릭트들은 이 트리츠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7가지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어떤 T를 쓰는데 그 T가 그 효과만 내는 게 아니라 또 부작용도 같이 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갈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갈등의 유형들이에요. 이런 갈등의 유형들을 만들고 나서 크게 3가지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이디얼리틱 택틱이라고 해서 1, 2, 3인데 간단하게 아주 기본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갈등이 생기면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프로마이즈를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테크놀로지는 이쪽 방향으로 변하고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변해서 둘 간에 갈등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조금 양보해서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중간 정도 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는 이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스레드는 저쪽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서 텐션이 생겼다. 조금씩 이렇게 서로 양보해가지고 중간점 되는 대로 밸런싱 포인트를 가져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여기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솔루션이 있다는 걸 제시해주는 힌트 같은 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한 곳으로 튀어나가게 하는데 그 엄한 곳으로 튀어나가게 하면은 어떤 방법을 써서 엄한 곳으로 튀어나가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를 세 가지 종류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애가 어떤 애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좋은 영향도 미치고 나쁜 영향도 미친다. 그러면 그 나쁜 영향하고 좋은 영향이 미치는 애를 갖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그 기능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자연적인 환경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런 아이디얼리티 택틱을 갖다 한 세 가지를 만든. 이게 그대로 모든 컨플릭트를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트리츠라고 하는 방법론에서는 컨플릭트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새로운 그 이노베이션을 만드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컨플릭트를 7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7가지 유형의 컨플릭트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3가지 정도를 갖다 만들었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그 갈등을 처음에는 뭐서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뭘 해보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갈등 그리고 텐션이라는 게 뭔가 우리 갖다 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런 트리츠 방법들처럼 그걸 갖다 한번 유형화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봤던 사례에서 이 만들어지는 텐션은 어떤 방향의 텐션입니까? 누구랑 끌어서 나오는 텐션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환경의 변화는 컨플릭트가 생겼으면 그 컨플릭트는 어떤 유형의 컨플릭트일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번 유형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컨플릭트에서 우리는 사례를 지금 하나씩 잡고 있는 거거든. 사례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 사례에서 보면은 그 컨플릭트를 해소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왔을까? 를 갖다가 사례를 갖다 비추어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들 낸 숙제 중에서 재밌는 거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지금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PMP 얘기를 했어요. PMP 얘기 아마 그 갈등으로 어디 나와 있었나? 그 PMP 얘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나는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CD 플레이어가 MP3 플레이어로 바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좋았어요. 왜 좋았었냐면 아주 클리어하잖아. 이 갈등의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를 갖다가 그러면은 CD 플레이어에서의 도미넌트 디자인을 가져갔었을 때 텐션은 어떤 유형의 텐션이었을까? 세 축분이 없으니까 세 축 중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찢어지게 압력이 가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었던 기술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사람들의 취향의 변화는 뭐였을까?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컨플릭트가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럼 그 컨플릭트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7가지나 이런 지네릭한 타입으로 봤을 때 어떤 유형의 컨플릭트일까? 그래서 걔가 MP3 플레이어로 바뀌어졌어. 그리고 MP3 플레이어는 기존의 CD 플레이어가 줬던 우리한테 주는 그 경험의 스레드 밸런싱 포인트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튀었을까? 그러면은 걔네들이 튄 이유는 뭘까?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트리츠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거에 꼭 베이스할 필요 없어요. 꼭
트리츠가 우리 꼭 그 7가지 중에 하나여가지고 되고 꼭 3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튀었다 이렇게 안 얘기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케이스에서 옛날에 밸런싱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였는데 어떤 텐션하고 어떤 컨플릭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내 나름대로 텐션을 한번 클래시파이 해봤더니 이런 텐션인 것 같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컨플릭트를 갖다가 클래시파이 했더니 아마 저런 컨플릭트인 것 같다. 그러면은 걔네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법칙을 만들어 보면은 이 트리즈는 3가지의 아이디얼리틱 택틱이라고 하는 법칙을 제공을 했는데 그 3가지 법칙이 적용이 될까? 만약 적용이 되면 그 중에 뭐가 적용이 될까?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만의 어떤 거는 뭘까? 최소한 뭐는 아니냐면 컴프로마이즈는 아니라 뭐가 될까? 그걸 갖다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겠다 하는 거고요. 요 뒤에 나온 거는 이 트리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니까 이 자세한 내용은 내가 강의 자료에서 다 넣어놓을게요. 또 하나는 언제 그러면 이게 튈까? 언제 튈까를 갖다 보는 거. 얼마나 빨리 튈까?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얘가 변할까? 우리 다들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 뭐냐면 현재 스마트폰은 이대로는 안 간다. 언젠가는 새로운 밸런싱 포인트로 튄다. 언제 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 언제 튈까를 갖다가 예측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템포와 스코프하고 매그니티드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멀리, 어떤 방향으로 뛸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 내 생각에는 2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텐션이 얼마나 지금 세지고 있느냐, 얼마나 현재 세고 얼마나 계속해서 더 세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컨플릭트가 어떻게 첨예하냐, 얼마나 첨예하냐. 얼마나 첨예한 컨플릭트가 있어서 걔네들이 더 이상 이 밸런싱 포인트를 갖다가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그니티브 디소넌스를 갖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메이킹 센스 하는 그런 움직임을 할 거냐. 나는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여기에 80만 원, 90만 원짜리 오늘 애플이 발표하는데 자기 아이폰 S6는 더 올린대잖아. 10% 더 올린다는데 과연 그럼 거의 100만 원짜리인데 그걸 한 2년에 한 번씩 갈면서 이 100만 원짜리를 내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뭘까? 전화하고 문자하는 일이 없어. 가끔이나 우리 아들이 가져가가지고 유튜브 보는 거하고 롤을 하는 거하고 그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doesn't make sense야. 나한테 굉장한 커그니티브 디소넌스를 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현재의 그 컨플릭트가 굉장히 큰 거예요. 현재의 컨플릭트가 굉장히 크고 현재의 텐션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게 크고 컨플릭트가 깊을수록 새로운 더미넌트 디자인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 더 빨라질 거다. 나머지는 내가 여기에 좀 자세한 이슈들을 갖다 제공해놨는데 이거는 저걸 보세요. 강의 자료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무지하게 못 살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잘 살면서 이런 디지털 내가 다음 주에 어디 가가지고 우리나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디지털 원더랜드라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디지털 원더랜드가 된 이유가 뭘까? 그 이론은 라면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라면을 갖다가 뭐를 먹으면은 뭐에다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어 라면. 양은 냄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환경을 폄하할 때 얘기하는 게 양은 냄비예요.
양은 냄비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양은 냄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디지털 원더랜드로 만든 가장 큰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양은 냄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빨리 끊고 빨리 식잖아. 빨리 끓는 건 좋지.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식는 건 왜 좋을까?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더 좋은 게 뭐냐면 빨리 식으면은 면이 바닥에 안 붙어요. 가마솥에 얘들 그 가마솥이나 전기밥솥은 밑에 누룽지가 생기지. 양은 냄비는 누룽지가 안 생긴다고. 왜 안 생기느냐? 빨리 식으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계속 끓이면은 누룽지가 생기지. 그렇지만 이렇게 딱 끓이고 나서 딱 없어져 버리면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빨리 끓고 빨리 끓는 거. 두 번째는 워낙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찌그러져요. 쉽게. 되게 찌그러져서 여러분 저기 대전역 앞에 가면은 여기 대전 사람 있어? 동호가 대전이야? 대전역 앞에 가면 그 맛있는 칼국수집 있지. 대전역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역 건너가가지고 뒤쪽에 시장 골목에 가면 있어. 거기에는 양은 냄비로 그 칼국수 먹으면 5,000원이고 새 냄비로 반짝반짝한 새 냄비로 먹으면 4,000원이야. 왜냐하면 5,000원짜리 그 찌그러진 양은 냄비로 먹으면 더 맛있대. 있거나 말거나. 세 번째 양은 냄비의 특징. 싸다는 지금 했고. 세 번째 양은 냄비의 특징은 양은 냄비는 비등점이 높아요. 비등점이 높아서 무지하게 끓어. 그냥 끓을 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냄비는 넘쳐나잖아. 넘쳐나는데 그렇다는 건 뭐냐? 우리로 생각하면 그 경쟁이 심하다는 거.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특징, 아주 심한 경쟁들, 그리고 굉장히 빠른 변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아주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이런 디지털 원더랜드가 되겠다. 그 디지털 원더랜드가 된 가장 큰 주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더미넌트 디자인, 새로운 더미넌트 디자인으로의 전이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거에 언제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이냐 하는 거는 양은 냄비 같으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냄비 같지 않을수록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타이밍을 갖다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자료들은 보고요. 기존의 더미넌트 디자인이 무너지고 새로운 더미넌트 디자인이 생긴 사례. 이미 지난주에 했어요. 여러분 하나씩 찍어서. 기존의 더미넌트 디자인이 어떤 컨플릭트를 갖다가 야기시켰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컨플릭트가 이 익스피리언셜 스레드 상에서 표현한다면 어떤 종류일까? 그 다음에 도미넌트 가질 때 익스피리언셜 밸런스가 새로운 도미넌트 가지고 있는 밸런싱 포인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컨플릭트나 텐션이 이 현재의 밸런싱 포인트에서 다른 밸런싱 포인트로 옮기게 하는 그 과정에 어떤 법칙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이거고요. 한 장 PPT 한 장이고 지난주 했던 여러분 개인 과제를 베이스로 해서 익스텐션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갖다 하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해서 요거 오늘 수업 마치고요. 중간고사 시험 잘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